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직무는 VMD인데요. 예전에는 VMD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진 않으셨는데 보통 디자인 직군에 있는 분들은 정말 실내 디자이너가 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의상 디자이너 같은 분들 경우에 뭐 상품 기획 MD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셨던 분들이 태반이었는데 최근에 점점 더 이제 VMD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VMD는 실제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제 우리 매장을 이제 꾸며주는 그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직무인데 워낙 요즘에는 점점 더 VMD가 기술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그런 배경에는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발달함과 더불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 와야만 되는 이유, 오프라인에서 체험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더 열심히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굉장히 VMD도 현란해지고 다양해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수요가 이제 업체 측에서도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지원자 입장에서도 많아지지 않았나. 그 접점에서 VMD라는 직무가 조금 더 인기가 점점 더 상향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VMD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MD라는 어떤 정의를 여러분께서 내리실 때 디자인과 분들이나 아니면 순수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 컬러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직무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전공을 하긴 하나 미술, 예쁨, 감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디자인 전공자 분들이 하는 대부분이 디자인이 어쨌든 예능계 쪽 분들이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마케팅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마케팅적인 감각을 많이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미적 감각은 저변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직무 정의를 보자면 마케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결국에는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관리를 하는 직종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의류 브랜드에서만 거의 VMD를 채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전자제품, 리빙, 뭐 정말 다양한 그런 직종, 직군, 산업에서 VMD를 많이 이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VMD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컨셉에 맞춰서 혹은 해당 시즌의 상품 컨셉에 맞춰서 제품을 전시를 하는 것인데 혹은 제품 전시 자체 그리고 매장 자체를 꾸미는 업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장이 이제 신설될 때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배치부터 뭐 정말 다양한 구성 요소까지 모두 담당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뭐 강남점에 가면 인테리어가 이런데 뭐 순회점에 가면 이렇고 뭐 판교점에 가면 이렇고 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이제 대구 뭐 이런데 뭐 동성로지점에 가면 이렇고 이렇게 지역 상권의 특성에 맞춰서 지역별로 다른 VMD를 구성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필요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기획력 필요하고요. 미적 감각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 무거운 집기들을 다 집어 나르고 그리고 보통 VMD는 벌건 대낮에 이제 매장에 고객들 꽉 차 있는데 하지 않겠죠. 대부분 이제 야간 작업을 하면서 이제 VMD를 보통 하기 때문에 이런 체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VMD는 그냥 뭐 상품이 어떻든지 말든지 그냥 난 내가 예쁜 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디자인, 그 시즈널한 그 상품, 그리고 우리 브랜드 자체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의 요소를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랑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던 마케팅 감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VMD가 다루는 그런 어떤 큰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컨셉, 그러니까 해당 시즌에 어떤 스토리로 풀어나가겠다. 혹은 어떤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를 다루겠다. 혹은 인테리어를 이렇게 꾸미겠다라는 컨셉추얼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배치, 주력 상품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컬러별로 한번 놓아보자. 아니면 어떤 아이템별로 한번 놓아보자. 아이템을 섞어서라도 컬러를 조합을 해보자. 혹은 우리가 원래는 이 부분에는 이제 슈즈 관련된 걸 놨었는데 한번 이제 백이나 이런 것들을 놓아보자. 가방과 함께 액세서리를 같이 놓아보자. 액세서리를 빼보자. 이런 디스플레이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객 동선도 중요한데 고객이 만약에 우리가 가방을 이 정도 눈높이에 놨을 때 이 고객의 동선과 이 고객의 시선 처리가 과연 합당할까? 그리고 여기에 가방을 두고 여기에 신발이 있으면 이 고객이 신발을 보러 저기까지 갈까? 혹은 신발을 보러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을 어떻게 배치해야 이렇게 해서 여길 본 뒤에 저기로 가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품을 다 볼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체류 시간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체류 시간을 증대시킬까 등등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라 결국 고객의 체류 시간을 증대시키고 고객이 제품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서 하나라도 더 사고 싶게 만드는 구매욕을 증진시키는 것이 VMD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꼭 숙지를 하시고 면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리하자면 디스플레이어이자 인테리어이자 머천다이저다. 그래서 VMD가 정말 VMD를 너무나 잘했을 때 매출이 20% 정도가 실제로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막연하게 예쁜 걸 꾸미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 프로세스를 좀 볼 텐데 일단 시장 조사를 하겠죠. 이번 시즌의 컨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시즌의 경쟁사는 어떤 걸 하는지 지난 시즌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컬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셔요. 이제 뭐 팬톤에서 2019, 2020년 시즌 컬러로 이런 것들을 내놨다.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입사후 포부 뭐 혹은 면접에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실제로 팬톤 컬러와 패션 컬러는 좀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여러분께서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팬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약간의 뭐 이제 정말로 이제 홈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더 많이 쓰이는 그런 개념이고 패션에서는 사실은 그런 팬톤 컬러보다 뭐 팬톤에서 발표한 뭐 뉴욕 컬렉션 컬러가 이렇다라는 것 정도는 뭐 여러분께서 차용하실 수 있겠지만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시즌 컨셉에 대한 분석을 또 추가적으로 하겠죠. 기본적인 시장 조사. 뭐 여기에 시장 조사라는 것에서는 다른 브랜드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인테리어 트렌드라든지 그냥 소비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브랜드로 넘어와서 시즌 컨셉 분석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획을 할 경우에는 시즌별 이제 제품을 어떻게 디스플레이할지에 대한 집기, 그런 연출물 디자인, 제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래픽적으로 어떻게 우리 어떤 인쇄물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된 집기라든지 그래픽물 혹은 인쇄물 등을 가지고 매장을 실제로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매장을 구성을 이쁘게 해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그 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강점을 두어봤더니 이 제품의 매출이 굉장히 생각보다 부진하다, 생각보다 좋다라는 피드백들을 이제 매장과 끊임없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매장 영업 담당하시는 분들과 피드백을 공유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변경하거나 보강하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역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께서 면접에서 어필을 하셔야 되는 역량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보통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 쪽 직군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뭐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실기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실기시험에 대한 뭐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글을 쓰실 때도 그렇고 설명글을 쓰실 때도 그렇고 면접에서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예뻤어요를 위주로 많이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 컬러가 레드였기 때문에 레드에다가 레드를 인테리어로 해서 우리 매장이 저 멀리서 봐도 레드로 그냥 레드레드하게 보여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어서 우리 매장으로 오고 싶게끔 만들어서 매출이 극대화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디자인 컨셉들에는 예쁘기 위함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구매욕을 이렇게 자극시키기 위한 요소들이 있다는 걸 매번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무자들은 항상 듣는 얘기가 더 예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더 제작 단가를 낮춰주세요. 더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주로 듣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면접에서 만약에 해주신다면 아, 이 사람은 일을 할 준비가 됐다. 이제 그냥 아마추어적인 그냥 대학생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격하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언급들을 많이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쁜지에 대한 설명도 혹은 왜 구매욕을 자극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그냥 이쁜데? 그거 그냥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뭐 이런 식인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컨셉, 여러분의 과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팔려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회사에 입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브랜드는 보통 굉장히 상큼 발랄한 소녀 감성인데 혹은 우리 브랜드는 굉장히 약간 수수한 컨셉의 소녀 감성인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을 해주셔서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이런 뭐 체리 같은 뭐 이런 굉장히 상큼한 그런 프린트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혹은 그것과 유사한 그런 컨셉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그럼 이 타깃층들이 원하는 이런 컨셉이 더 극대화가 돼서 구매욕을 자극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꾸몄습니다라고 어떤 컬러를 왜 썼는지 혹은 어떤 프린트를 왜 썼는지 혹은 여기에서 직선이면 직선, 곡선이면 곡선 이 선을 왜 썼는지 이게 어떤 직선인지 어떤 곡선인지를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면접에서 어필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가 직접적으로 있는 거면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각적 요소에 대한 설명은 좀 자제를 하고 이게 왜 구매욕을 자극하는지 위주로 어필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과제 중에 잘했던 거 어필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 포트폴리오가 없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께서 그 그림을 쭉 말로 설명했을 때 눈을 감고 들어보면 그려지게끔 그리고 그려지진 않더라도 딱 들어봤을 때 어필이 되게 그런 컨셉인데 그걸 그런 요소를 써서 그렇게 꾸몄으면 괜찮았겠다라는 게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어렵겠지만 이런 작업이 잘 안 되면 떨어지고 이런 작업이 잘 돼서 차별화가 되면 무조건 내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컨셉을 내 입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연습들을 평소에 많이 해주세요. 그냥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면 같은 디자인과 학생들끼리 PPT 보면서는 어필이 될 수 있지만 면접에서는 절대 어필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VMD를 선호하는 전공들은 뻔하죠. 뭐 실내 디자인, 의상 디자인, 그 다음에 순수 미술 하신 부분 중에 일부, 컬러 관련된 전공, 뭐 이런 부분들인데 본인의 전공이 왜 VMD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게 그냥 내 전공에 대해 설명하시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의상 디자인과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의상 디자인을 잘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으로 가야 돼요. 그냥 정말 막연하게 의상 디자인이란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전공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공을 한 나를 어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빠르고 그리고 옷을 봤을 때 이 옷이 어떤 컨셉으로 어필이 되고 연출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전공자분들보다 빠르게 익힐 수 있으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할 때 디자인 관련된 수업도 많이 들었지만 MD 관련된 수업도 들었고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관련된 수업도 들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혹은 저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굉장히 색채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라고 하시든지 본인 전공에 대한 그냥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하는지를 반드시 어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좋아하는 브랜드는 보통 이것도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 브랜드가 왜 좋은지, 이 브랜드가 왜 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야 하면 여기 지원하는 회사 브랜드를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거나 혹은 우리 회사 브랜드 말고 뭐 좋아해요? 뭐 이런 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만약에 타 회사 브랜드가 뭐가 좋냐고 질문을 하면 이 브랜드가 이 지원한 브랜드와 뭐가 비슷한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콕 집어서. VMD는 마케터고 머천다이저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대략적으로 타깃층이 이렇고, 그러니까 20, 30대의 타깃층. 그런데 20, 30대 중에서도 구매력이 이 정도인 혹은 20, 30대 중에서 선호하는 컨셉이 이런 컨셉인. 그래서 오피스룩 중에서도 조금 더 섹시한 혹은 글래머러스한 혹은 굉장히 샤프한 시크한 혹은 뭐 미니멀한 혹은 뭐 중성적인 그런 컨셉의 오피스룩을 저는 선호를 하는데 이 브랜드가 그래야겠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셔도 되죠. 이 브랜드는 구매력이 뭐 이 정도인 타깃층이라면 이 브랜드는 이 정도인 타깃층이라서 그 두 브랜드 중에 제가 이 브랜드는 조금 비싸서 구매를 못하지만 이 브랜드에서 구매를 주로 합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적인 부분, 마케팅적인 부분, 그러니까 마케팅이란 결국 고객이 어떤지 타깃층에 대한 분석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컨셉이 어떻고 옷이 예쁘고 옷이 어떤 컨셉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차별화가 안 된다. 다음,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 브랜드에 대한 분석이 명확해야 된다. 저는 이 브랜드가 좋은 이유는 이 브랜드는 이런 타깃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타깃층들의 이런 수요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고 하면서 뭐 다른 쪽에서는 유행을 할 때도 뭐 이런 식의 디자인들을 내놓다면 이 브랜드는 이걸 이런 식으로 지퍼를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VMD 중에 마음에 들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실 때에도 이뻐요. 저 빨간색 좋아하는데 빨간색이 컨셉이잖아요.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 브랜드는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쁘다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포인트 하나로 그 브랜드의 컨셉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뭐 VMD로 유명한 뭐 듀엘 이런 브랜드가 있죠. 듀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듀엘스러운 뭐 여러 가지 상품들도 있지만 그 상품들을 극대화하는 마네킹. 그 마네킹은 한 번 제작하면 그걸로 쭉 가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멀리서 그 마네킹을 보이면 이 브랜드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율적인, 효과적인 VMD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VMD를 할 때 물론 감각, 컨셉, 컬러 혹은 구체적인 디자인, 뭐 곡선과 직선의 조화,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들만 언급하실 게 아니라 효율적,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거는 제작 비용, 단가의 낮춤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언급이 돼야 된다. 이걸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장 방문해보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항상 제가 받는 질문이 매장 가서 도대체 뭘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매장 가서 인터뷰를 많이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매자한테 인터뷰를 하면 잘 안 해줘요. 근데 매장을 방문해서 영업 직원분들에게는 인터뷰를 하면 많이 해주세요. 근데 대신에 제가 이 브랜드를 면접을 보는데 제가 이런 것들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요?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연매장과 우리 매장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소비자들이 보통 와서 우리 브랜드를 왜 좋다 그래요? 금방 나가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면서 나가세요?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막 미친 듯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왜 구매하세요? 단골분들은 왜 이 브랜드가 좋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매장에 가서 실제 결제는 안 하더라도 결제 직전까지 내가 이 옷을 정말 사보세요.
그러니까 결제 안 하셔도 되는데 매장에 들어가서 아,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야 돼.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업 분석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구매자가 돼서 구매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원피스,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렵지? 왜 이렇게 원피스가 없지? 원피스가 왜 저기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실제 구매자가 돼서 구매를 해보셨을 때 느껴지는 바를 언급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구매 후기 같은 걸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구매 후기 같은 거 블로그를 통해서 보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써 놓으셨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쭉 보시다가 이거는 면접 가서 얘기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해외 사이트에서 그 나라 언어로 이 브랜드를 쳐보세요. 아니면 이 브랜드가 영어일 경우에는 이 브랜드 명을 그냥 치면 그 브랜드의 그 해당 국가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글들이 있을 텐데 이거 그냥 뭐 팝하거나 이런 번역기 돌리면 그냥 쭉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이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차별화가 돼요. 제가 우리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어떤 구매 후기를 분석해 봤을 때 국내 소비자들은 이런 피드백을 주는 반면 해외 땡땡 국가의 소비자들은 이런 피드백을 주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국내는 이런 점을 보완하고 해외 브랜드 같은 해외 진출한 그런 매장 같은 경우에 이런 점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어필을 해보시면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굉장히 이 사람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차별화를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협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상품 기획, 그리고 매장 영업 직군,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협력 업체들과 협업을 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상품을 기획한 부서와 협업을 하시려면 여러분께서 마케팅 관련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추가적으로 매장에 있는 영업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굉장히 친분을 유지하시면 더 많은, 더 좋은,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이런 부분들을 꼭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VMD가 뭐 현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매장에 있는 분들과 정말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그냥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친분을 쌓아서 제가 실제적으로 서로 협업하는 분위기를 많이 만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분들과 이제 협업을 할 때에도 아마 디자인 쪽에 있는 직무분들과 이제 협업을 하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을 내가 원하는 컨셉이 의도대로 안 나왔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력한 내가 디자인한 상품이 좀 뒤로 빠졌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게 엄청 팔리도록 매장 메인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VMD는 메인 상품 혹은 우리가 이번에 포인트로 잡는 상품들을 위주로 디스플레이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디자인 부서와도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하고 조율하는, 다음 시즌에 이제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이 어필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갈등 조율에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장 영업 직군과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인테리어 협력 업체분들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좀 연령대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제 부모님 연령대에 막 부모님의 이제 친구분들하고도 뭐 지인분들하고도 같이 이제 자리를 많이 할 정도로 제가 어른들과도 굉장히 잘 지내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저희 어떤 디스플레이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제가 쌓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필이 잘 안 되고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 위주만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을 잘 만들어 가시면 훨씬 더 다른 분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 필요 소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입사 후 포부에 녹이시라고 전달드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이 대세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의 컨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토리를 입힌다든지 브랜드 컨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영화나 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입사 후 포부로 녹이시고 또 뭐 소비 심리학 관련돼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 심리학이라든지 소비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소비자가 예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사고 싶다라고 느끼는 VMD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 트렌드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인테리어 잡지를 많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인테리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용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하는 트렌드, 굉장히 다양한 소품, 다양한 소재, 요즘엔 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굉장히 VR이라든지 다양한 컨셉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모든 것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제가 받아들여서 우리 어떤 매장이 그냥 소비자들의 눈을 끌고 소비자들이 궁금하게 만들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체험을 많이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느껴서 아, 이 브랜드는 오고 싶은 매장이다. 이 브랜드에서 놀고 싶다라는 것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험형에 관한 여러분들의 노력, 체험을 할 수 있는 매장 내에서 체험 경험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녹여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VMD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더 짱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혼자서의 의지로 잘 안 되면 학원에서 도움을 그런 부분들을 받으시는 거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 컬러리스트는 안 따면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안 땄냐고. 근데 그것도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안 땄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따셨을 경우에 준비를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로 드리고요. 내 전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내가 특히 우리 전공에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어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면접에서 차별화돼서 합격에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